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물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 중력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기본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먼저 첫 번째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물체가 위쪽으로 받는 힘, 뭔가 받치는 물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자를 누르고 있지만 의자는 여러분들을 받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항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에 미치는 힘이 어떤 게 존재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장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장력이 강하게 되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한테는 일종의 저항이 따르죠. 이 저항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저항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려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용어를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일단 여기를 지금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힘을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F=ma라고 하는 식을 써서 드디어 이제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가속도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속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는 변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근데 변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위치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위치를 P로 쓸게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위치를 알면 변이를 알 수가 있고 변이를 알면 속도를 알 수가 있고 속도를 알면 가속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논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힘을 이렇게 논하면서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질량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생각인 거예요. 여기를 3번으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제는 파란 색깔로 쓴 힘의 주제예요. 이 힘의 네 가지가 이렇게 물체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서 저는 FG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벡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노멀 포스에서 여기는 F에다가 쓰고 이렇게 N 노멀 포스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장력은 일반적으로 텐션이라고 해요. 텐션. 그래서 저는 T자를 쓸 거예요. 기호를 여기를 T자로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마찰력은 프리션이라고 해요. 근데 기호를 스몰 F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스몰 F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부연 설명을 먼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걸 여기서 알아보고 있는 거냐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라고 하는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가 됐던 테니스복이 됐던 이걸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틀림없이 제가 여기서 손을 떼게 되면은 사과는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 떨어져요? 일단 우리는 뉴턴 역학을 배우는 한계에 대해서는 지구가 당겨서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실제는 시공간이 휜 거죠. 시공간의 곡률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재해석을 나중에 가서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고전역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가 떨어지는 거를 시공간은 일단 빼고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가 당겨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지표면을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 지표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렇지가 않고 이렇게 둥근 모양이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릴게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부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사과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사과는 어느 쪽을 향해서 떨어질까요? 사과는 여러분들 생각에 사과는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과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커다란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그마한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과는 어떤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과는 그냥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또 하나 큰 산 쪽으로 이렇게 끌린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세 번째 작은 돌 정도로 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어느 거냐면 사과는 어느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거냐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는 방향 자체가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또 다른 사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과도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기호를 쓸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해놓고 나서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여기는 원래는 여기가 벡터예요. 가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량은 스칼라량이니까 중력 가속도도 벡터예요. 지금은 단지 이렇게 크기로 눈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하나 옆에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중력을 벡터 처리를 한 거예요. 벡터 처리를 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 기호를 보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때 Y축의 단위 벡터가 J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단위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방향과 크기를 고려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벡터로 처리해서 쓴 거예요. 원래 중력 가속도는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원래 벡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량이고 질량은 스칼라량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벡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벡터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질량하고 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잠깐만 구별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여기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은 질량과 연결되어 있는 질량과 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과 가끔씩 헷갈리는 무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쪽 내용 읽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F=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질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관성 질량인 거예요. 정확한 명이 관성 질량인 거예요.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운동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인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량의 입장을 생각을 해두면 돼요. 왜냐면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 가속도를 이쪽으로 넘기고 질량을 정의를 해보면 힘에는 비례되었죠. 그쪽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이렇게 움직이기가 더 수월해요. 하지만 힘이 약하면 같은 질량일 때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근데 질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보면 물체의 운동 변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인 거예요. 이 저항을 우리가 합쳐서 관성 질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물체의 관성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물체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양 자체는 질량이라고 하는 양 자체는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스칼라량이에요. 여기는 스칼라예요.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킬로그램인 거예요. 그럼 무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그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무게는 뉴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델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표면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형으로 바꿔서 사과는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력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질량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 질량에다가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중력 가속도는 그 별의 중력 가속도예요. 지구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사니까 9.80665 m/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하지만 다른 별에 가면은 중력 여기 가속도 값이 바뀌겠죠. 그리고 질량값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여기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그 별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게 이게 이렇게 중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수직항력 쪽을 잠깐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자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자는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 떠받치는 힘을 우리가 여기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수직항력은 노멀 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힘을 간단하게만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탁자 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탁자가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중력과 여기 받치고 있는 이 수직항력 자체가 서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상황인 거예요. 저거를 우리가 이렇게 떠받치는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 힘이에요. 반작용 힘. 이게 바로 수직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짝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뉴턴의 2법칙일지 몰라도 뉴턴의 3법칙이 있죠?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뉴턴의 3법칙이 적용되는 짝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직항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이 수직항력을 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구의 원형으로 휘어져 있는 그 곡률이 아주 작아서 평평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면에 수평하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지면에 수평한 입장일 때는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중력과 수직항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력이 더 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탁자는 부러지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수직항력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 물체는 부응하고 위쪽으로 뜰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기는 같고 반대인 경우예요. 방향이 반대인 경우예요. 근데 수직항력이 항상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빗면에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 그 경우를 잠깐만 살펴보면은 저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탁자라고 보고 여기에 탁자라고 이렇게 비춰서 저 불빛이 비춰서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탁자라고 보고 제가 지금 여기를 탁자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물체가 있고 점은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물체는 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탁자는 저 물체 자체를 여기서 보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수직항력으로 떠받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때 두 힘은 여기가 크기는 서로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크기가 같아요.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항상 수직항력은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얘처럼 만약에 저게 빗면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빗면 자체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앞에 여러분들은 이 빗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빗면. 그랬을 때 물체는 틀림없이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냐면 물체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직항력은 어느 방향이냐면 아까 여기서 정의 자체가 여기가 수평면에 수직한 방향이었었어요. 여기가 직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접촉면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이 경우에 위쪽 방향이에요. 저기서 그린 것처럼 수직항력은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 방향이에요. 이게 노멀 포스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중력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모든 거는 지금 중심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빗면이 있더라도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더 커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때는 이게 중력 자체가 이렇게 더 크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수직항력을 성분분해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여기는 수직항력을 성분분해해 보면,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성분분해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여기를 좌표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힘 자체를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힘을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벡터를 잡을 수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서 이쪽으로 이렇게 벡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직 방향은 여기에 있는 이 벡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력 방향하고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노멀 포스에 지금 좌표축을 이쪽을 x로 잡고 여기를 y축이라고 잡는다면 y축 성분이 같은 방향이고 벡터만 반대 방향인 거예요. 물론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물체에 대한 수직항력의 방향은 여기 파란 색깔 벡터인 거예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여기가 중력 방향인 거예요. 중력 방향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해갔죠? 바로 이런 식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장력은 항상 짝힘으로 나타나요. 짝힘으로. 이것처럼 짝힘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과 같은 그림일 때 여기서 장력을 찾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기를 잠깐만 그릴게요. 만약에 저것처럼 이렇게 탁자 위에 여기에 두루레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 그림이잖아요. 이때 장력은 어느 쪽이냐면 짝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쉽게 말해서 이쪽을 M1, 여기를 만약에 M2의 물체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M2에 의한 장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크기는 같은 이쪽의 장력은 여기 있는 M1이 당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장력은 다음과 같이 꼭 이렇게 짝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는 도르래 모양을 예를 든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빗면이 있고, 이쪽에 빗면이 있고, 여기에 도르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물체가 만약에 이쪽을 M1 그리고 이쪽을 물체를 이렇게 M2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 물체가 지금 M2가 질량이 커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속을 받는다고 봐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여기도 가속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가속 자체가 지금 여기가 가속도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우겠죠. 자, 바로 여기를 이쪽에다 그려놓으면 이거하고 헷갈리겠네요.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쪽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짝힘으로 나타나요. 지금 M2에 의한 장력은 이쪽으로 여기를 당길 거예요. 그리고 M1에 의한 장력은 반대로 이렇게 크기는 같은, 여기 크기가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크기는 서로 같아요. 이렇게 장력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장력도 또 하나 제일 유명한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빗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위에 그림처럼 빗면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르래를 그리면 되고, 도르래가 실로 이렇게 점선이 아니에요.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에 물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를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반대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아요. 이쪽을 만약에 M1, 이쪽을 M2의 물체라고 한다면 M1에 의한 장력은 이게 장력일 거예요. 그리고 M2에 의한 장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장력이에요. 그랬을 때 이 크기 자체는 이렇게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같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쪽도 지금 이게 장력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장력은 항상 짝힘으로서 존재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여기 그리고 여기 빗면 문제, 이쪽은 뒷장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빗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빗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장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토니컬 펜드lum이라고 하죠. 토니컬 펜드lum. 진자 운동이 아니라, 진자 운동은 시계추처럼 뚝딱뚝딱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토니컬 펜드lum, 꽃갈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인 거예요. 바로 이랬을 때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는 대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뚝딱뚝딱 움직일 때도 물론 장력은 실을 따라서 여기 고정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장력을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여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장력은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위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장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중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마찰력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두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있다라고 하고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나타나요?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나타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체가 다시 한번 말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면에 접촉하는 면대로 이렇게 마찰력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찰력을 눈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눈해요. 여기를 마찰력은 하나는 이거는 공간이 좁아서 이쪽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이것처럼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마찰력에 대한 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이 식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많이 잊어먹어요. 여기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것처럼 M자로 쓰는 거는 이거는 마찰 개수예요. 그리고 이 마찰 개수가 수직 항력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마찰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스몰 f는 마찰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M로 쓴 거는 이거는 마찰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마찰 개수를 이렇게 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서 여기서 말한 수직 항력을 뜻하는 거예요. 수직 항력을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이 말이에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항력에 비례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를 하죠. 근데 수직 항력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물체 질량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이 그림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수직 항력은 이게 여기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mg이기 때문에 여기에 질량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밑으로 누르는 힘과 반대로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직항력도 커져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질량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직항력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찰 개수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거는 접촉면의 면적과는 거의 무관해요. 그러니까 접촉면의 면적이 넓은 쪽으로 접촉을 하던, 또는 이거를 세워서 접촉을 하던, 이거는 거의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이런 식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두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한쪽을 여기를 A면이라고 하고 여기 면을 B면이라고 했을 때 이 재질 자체가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모양 자체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A면이에요. 여기가 A면, 그리고 요 옆면을 B면이라고 했을 때 재질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놓든지 간에 마찰 개수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마땅한 사각형이 없는데, 지금 이 사각형 물체 자체가 지면에서 마찰력을 받을 때 이 사각형이 재질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끌어당길 때 받는 마찰력이나 넓은 면으로 이렇게 끌 때 마찰력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식에서 보면은 질량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식에서 보면은 면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접촉면의 면적과는 거의 무관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지는 여기를 S로 이렇게 쓰는 거고, 운동은 여기에 K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쪽은 정지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운동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안 움직여요. 처음에는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덜컹 하면서 그때부터 쭉 하고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물체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힘을 쭉 가야 돼요. 그러다가 요점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물체가 덜컹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우리는 쭉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F 이퀄 MA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여기 위치부터 이용을 해서 여기는 물론 지금 X, Y, Z로 되어 있는 P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쓴 거예요. 위치라고 하는 기호를 포지션에서 B자로 그냥 P자로 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V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가속도를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치를 이용해서 변이를 구했어요. 변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어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숫자만 잠깐 바꿨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여기에 미치는 질량에 미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가속도는 이 방법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관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량을 우리가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말하는 질량을 지금은 M으로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쪽에서 말하는 질량을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서로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을 바탕으로 여기를 논할 건데 이 힘이 물체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네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더 자세히 쓰면은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붙여주고 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해요. 알자 힘. 여기 알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여기 실질적인 모든 힘을 다 더했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 힘들은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것처럼 중력, 수직항력, 정력,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량에다가 이것처럼 중력 가속도를 곱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중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누를 때 여기는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수직항력과 여기서 보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아요. 같아서 여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빗면이 됐을 때는 상황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수직항력의 크기를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중력을 승분분해하면 돼요. 여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좌표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놓죠. X축을 이쪽으로 놓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놓고 여기가 글자가 약간 겹치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우리가 Y'축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중력을 이렇게 성분분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만큼 크기가 이쪽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줄여서 그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중력의 크기는 여기는 누말 벡터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그리면 왜냐면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중력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쪽은 우리가 노말 벡터의 X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노말 벡터의 수직항력의 Y 성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빨간 색깔은 여기는 중력의 X축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중력의 Y축 F축, 여기에 Y축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직항력 또는 중력을 성분분해해서 이 빗면 문제를 꼭 여러분들은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두 물체가 있을 때 짝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크기가 서로 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장력을 이용해서 나중에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마찰력을 알아봤어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찰 개수하고 이렇게 수직항력의 관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초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단순히 산수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유물체 그림이 있어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그 자유물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그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이 등호는 좌표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질량은 입자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네 가지 힘, 여기 중력,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 이들은 다 실제는 벡터예요. 여기는 다 벡터예요. 이 벡터를 좌표 공간에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힘을 찾아서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좌표 공간에 힘을 찾아서 화살표를 그린 그 그림에다가 가속도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해요. 그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는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장력을 설명하며 세 가지 모델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는 만유 인력 법칙을 논할 때 그때 자세히 나와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밖에 있는 달이 도는 거는 실제는 같은 현상이잖아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만유 인력 법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만유 인력에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만큼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저는 자유물체 그림을 설명하러 갈게요. 자,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만나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꼭 정리를 해보세요.